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대 건강지식사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속 노화와 혈당 관리의 핵심 비법인데요.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단 10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낮출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10분의 힘을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이 황금 습관을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피로감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며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 침묵의 건강 도둑. 그 위험성을 파헤치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우리가 식사를 한 후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마치 스파이크처럼 갑자기 그리고 매우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이는 결국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의 암살자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혈당 스파이크는 눈에 보이는 심각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줍니다. 식사 후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식곤증, 멍한 느낌과 집중력 저하 등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흔한 증상입니다. 점심 식사 후 회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오후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혈당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단순히 질병 예방을 넘어 매일매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10분.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의 과학적 비밀.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식단 조절이나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단 10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10분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당뇨병 학회나 일본의 건강지침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 결과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이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이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연소실에 연료가 공급되자마자 엔진이 그 연료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즉, 걷기만 해도 혈액 속에 넘쳐나려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되어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식후에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에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사 후 30분간 앉아있는 그룹과 10분간 가볍게 걷는 그룹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단 10분간 걷기만 해도 평균 혈당 수치가 20에서 30%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습관인데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야말로 굉장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짧은 시간의 움직임이 혈당 관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움직여야 할까? 실전 가이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의사들은 식사 후 최소 10분, 가능하다면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거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과도하게 뛰거나 빨리 걷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혈당 조절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여 가볍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서 걷는 게 좋을까요?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파트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거나 거실을 가볍게 맴돌거나 혹은 집 안에 계단이 있다면 층간 이동을 천천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정적인 상태를 깨고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단 10분간의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되고 혈당 소모는 즉시 시작됩니다. 혹시 밖에 나가기 부담스럽고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대안을 쓸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에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실내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 앉아서 팔다리를 쭉 펴거나 어깨와 목을 돌리는 정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좋습니다. 제자리 걷기,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걷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요가 동작, 고양이소 자세처럼 척추와 코어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이나 다운독 자세로 전신을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간단한 스텝 밟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스텝을 밟는 것도 즐거운 방법입니다. 이런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되고 혈액 속 포도당의 소모는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번째, 10분의 기적. 그 이상의 건강 효과와 실제 사례.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정말 딱 10분만 움직이면 되는 걸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론 더 길게 움직이면 더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 끼니 후마다 10분씩, 하루 3번이라면 총 30분입니다. 이 30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인운동 권장량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식후 10분 걷기 습관은 단지 혈당 조절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꾸준한 활동은 체중 감량에 기여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개선과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밤의 숙면을 방해하는 혈당 불균형을 막아주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작은 습관 하나를 통해 혈당약을 줄이거나 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만 약 복용량이나 중단 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62세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공복 혈당이 항상 130mg/dL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식사량도 많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헬스장에도 다니며 운동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조언을 듣고 매 식사 후 단 10분씩 걷기를 2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110대 초반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늘 느꼈던 피로감도 줄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어요. 이 환자분은 복잡한 운동이나 무리한 식단 조절 없이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지금 당장 10분 걷기 황금 습관을 시작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박민철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식사 후 10분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의 작은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결국 우리 건강의 미래는 오늘부터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침묵의 적입니다. 하지만 식후 단 10분 걷기만으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어디서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습관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점심 드신 후 혹은 저녁 식사 후 거실 한 바퀴라도 가볍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로감을 없애며 활기찬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황금 습관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준비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지식사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대 건강지식사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속 노화와 혈당 관리의 핵심 비법인데요.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단 10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낮출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10분의 힘을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이 황금 습관을 우리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피로감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며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줄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 침묵의 건강 도둑. 그 위험성을 파헤치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우리가 식사를 한 후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마치 스파이크처럼 갑자기 그리고 매우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이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것이죠. 언뜻 보기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이는 결국 당뇨병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이상지칠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 침묵의 암살자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혈당 스파이크는 눈에 보이는 심각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줍니다. 식사 후 몰려오는 극심한 피로감, 참을 수 없는 식곤증, 멍한 느낌과 집중력 저하 등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흔한 증상입니다. 점심 식사 후 회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오후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혈당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는 것은 단순히 질병 예방을 넘어 매일매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10분.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의 과학적 비밀. 그렇다면 이처럼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식단 조절이나 매일 약을 챙겨 먹는 것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단 10분 동안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10분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당뇨병 학회나 일본의 건강지침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 결과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몸의 근육이 가볍게라도 움직이면 이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치 연소실에 연료가 공급되자마자 엔진이 그 연료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즉, 걷기만 해도 혈액 속에 넘쳐나려는 포도당이 근육으로 흡수되어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식후에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에서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사 후 30분간 앉아있는 그룹과 10분간 가볍게 걷는 그룹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는데요. 놀랍게도 단 10분간 걷기만 해도 평균 혈당 수치가 20에서 30%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습관인데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야말로 굉장하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짧은 시간의 움직임이 혈당 관리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얼마나, 어떻게, 어디서 움직여야 할까? 실전 가이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의사들은 식사 후 최소 10분, 가능하다면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한 속도면 충분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거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과도하게 뛰거나 빨리 걷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분산되면서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 혈당 조절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여 가볍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서 걷는 게 좋을까요?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파트 베란다를 왔다 갔다 하거나 거실을 가볍게 맴돌거나 혹은 집 안에 계단이 있다면 층간 이동을 천천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정적인 상태를 깨고 몸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단 10분간의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되고 혈당 소모는 즉시 시작됩니다. 혹시 밖에 나가기 부담스럽고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대안을 쓸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에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실내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 앉아서 팔다리를 쭉 펴거나
어깨와 목을 돌리는 정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좋습니다. 제자리 걷기.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걷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요가 동작, 고양이소 자세처럼 척추와 코어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이나 다운독 자세로 전신을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간단한 스텝 밟기.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스텝을 밟는 것도 즐거운 방법입니다. 이런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되고 혈액 속 포도당의 소모는 활발하게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번째, 10분의 기적. 그 이상의 건강 효과와 실제 사례.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정말 딱 10분만 움직이면 되는 걸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물론 더 길게 움직이면 더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 끼니 후마다 10분씩, 하루 3번이라면 총 30분입니다. 이 30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성인 운동 권장량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식후 10분 걷기 습관은 단지 혈당 조절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꾸준한 활동은 체중 감량에 기여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개선과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밤의 숙면을 방해하는 혈당 불균형을 막아주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작은 습관 하나를 통해 혈당약을 줄이거나 끊은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만 약 복용량이나 중단 여부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62세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평소 공복 혈당이 항상 130mg/dL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식사량도 많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헬스장에도 다니며 운동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조언을 듣고 매 식사 후 단 10분씩 걷기를 2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110대 초반으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뿐만 아니라 늘 느꼈던 피로감도 줄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어요. 이 환자분은 복잡한 운동이나 무리한 식단 조절 없이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10분 걷기 황금 습관을 시작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박민철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식사 후 10분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의 작은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결국 우리 건강의 미래는 오늘부터의 작은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침묵의 적입니다. 하지만 식후 단 10분 걷기만으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어디서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한 습관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오늘 점심 드신 후 혹은 저녁 식사 후 거실 한 바퀴라도 가볍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피로감을 없애며 활기찬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황금 습관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활기차게 준비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지식사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